안녕하세요. 재테크일른 준승입니다. 전 세계적 팬데믹 현상인 코로나 사태로 인해 2020년 상반기 주식시장은 초주검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주변에 주식을 좀 한다는 사람들은 전부 곡소리를 내면서 멘붕에 빠지게 되었고, MTS를 스마트폰에서 지우는 사람, 눈물을 머금고 손절하는 사람, 그리고 존버하는 사람, 저마다 대응하는 방식은 달랐지만 어떻게든 대응을 하려고 하는 모습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현재 주식 투자는 하지 않지만 코로나 사태 같은 경제 위기 속에서 국민들의 자산 가치를 굳건하게 방어해 주는 것이 오직 부동산뿐인 현실을 보고 부동산에 대한 신념이 더욱더 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자 세계 어떤 나라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였고, 드라이브스루 검진 등 K-방역 체계로 전 세계를 선도하며 질병 관리에 대한 모범 사례를 낳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소위 말하는 국뽕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후 1400대까지 갔던 코스피도 점차 회복을 하며 7월 말에는 2458을 찍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연말이면 코스피 3000을 돌파할 것이다 라는 착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14일부터 20일까지 코스피는 130포인트나 하락하였고, 8월 20일 하루만 3.6% 빠지는 등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냐며 걱정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였죠. 증시가 이제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했다 라는 예측과 더불어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통해 오갈 데 없는 자금들이 증시로 쏟아지기 시작했다 라는 사람들의 주식에 대한 심리 변화로 인해 주식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거둔다는 정부의 예고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8월 20일 코스피가 3.6% 빠진 사태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하락의 원인이 신종 코로나다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날 개인이 1조 매수, 외국인이 2,700억 매도, 기관이 8,200억 매도를 하였는데, 저는 북한발 리스크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유인하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올 4월부터 김정은 사망설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정부는 모든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라며 더 크게 확산되기 전에 일축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저는 2019년 연말 김정은의 숙부 김평일의 귀국을 보면서 북한에 이상현상이 생겼다 라고 의심이 되었습니다. 김평일은 김정일의 이복 남동생으로 김정일과의 권력 다툼에서 밀려 1979년 이후부터 해외 공간들을 떠돌다가 2019년 체코 대사 근무를 끝으로 40년 만에 평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 태영호 국회의원이 쓴 3층 서기실의 암호라는 책을 본 적이 있는데,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대사나 영사를 귀국을 하라고 종용하는 것은 무언가 북한 내부에서 정치적으로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태영호 의원이 당선인의 신분 때부터 김정은의 신변 이상설에 대해 줄곧 주장을 하였지만은 당시 분위기로는 이슈가 되지 않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었죠. 그리고 조작 의혹이 짙은 김정은의 비료 공장 시찰 사진들이 나오면서 김정은의 사망 의혹은 거짓이다 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8월 20일 국정원이 갑자기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현재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국정원은 김여정의 위임 통치의 원인으로 김정은의 통치 스트레스의 경감이라고 하며 지난 9년간 독재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기 때문이라는 괴상한 원인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장성민 세계화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이 김여정 위임 통치와 관련해 김정은이 아직 회복 불능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불과 하루가 지나지 않아 국정원의 정보가 석연치 않다라는 함축적 의미를 담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김정은 1인 독재 체제인데 본인의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인 권력을 가족이 아닌 남에게 나눠준다? 이건 북한 같은 곳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김정은의 대외 행보가 이미 사라진 지 수개월째인데 굳이 왜 지금 와서야 권력 이양을 했다 라고 밝히는지, 그리고 김정은은 죽지 않았다를 나타내기 위해 비료 공장 시찰이라고 하며 나온 사진, 북한은 원래 연도 표기를 대한민국처럼 2020년 이렇게 바로 적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바로 북한에서는 연도 표기 시 김일성의 탄생일을 뜻하는 주체 기원을 먼저 붙이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진이 나왔다는 점도 이상한데 김정은이 김일성 탄생일인 태양절까지 불참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조만간 북한발 리스크가 또다시 터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상당히 우려스러웠습니다. 김정은의 사망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건 없지만 북한 내부적으로 무언가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식시장이 바닥을 다졌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들어가는 것은 화를 자초하는 것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가 가장 심각했던 4월에 들어가신 분이라면 지금 수익 실현을 하는 것이 좋고, 주식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잠시 관망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주식보다는 부동산 투자가 우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부동산 상승론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를 하는 것과 주식을 사기만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즉, 투자와 단순 매매를 구분할 줄 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드리자면, 북한발 리스크와 주거용 부동산의 상관관계는 전자레인지에 파리를 넣고 돌렸을 때 파리가 마이크로웨이브에 맞아서 죽을 확률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상관관계가 적다는 의미이며,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부동산 세계로 들어오신다면 아주 건전한 삶을 가질 수 있을 거라 단언컨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